사랑에 대하여 분별하지 않고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했어요. 그렇게 주변 이야기 잘 들어줬는데 최근 느낀 게 이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심한 결핍 있는 분들이 저에게 자꾸 자신의 심한 결핍을 분출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한 느낌이고 저도 이상하게 결핍이 오는 느낌이어서 이번 연도에 심한 분들을 차단했거든요. 저를 위해 에너지 쓰고 편안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너무 평온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분별하지 않고 받아주다가 제 에너지가 바닥이 나고 저까지 결핍이 옮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지 저도 평온하면서 사랑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남자친구한테는 하루 30분만 들어주고 대신 안아주겠다고 했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받아준다는 개념이 마음으로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이지 상대방의 의도대로 다 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갓난아이가 젓가락을 손에 쥐고서 전기 콘센트 구멍을 쑤시려고 할 때 엄마가 야단치며 못하도록 말리듯이요. 이때 엄마는 결코 아기를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죠. 님이 생각하시는 받아준다의 개념이라면 아이가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쑤시도록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는 거겠죠. 보통 영성에서 판단과 분별 없이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이 말은 무척 중요한 말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판단과 분별은 자신의 에고로부터 생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인 근원, 참나의 속성은 판단과 분별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말은 관찰, 관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고 반응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관찰, 관조는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고 반응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내가 대처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본다고 해서 나의 반응이 모든 걸 허용하고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찰, 관조의 결과에 따른 나의 반응은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판단과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게 되면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인정하는 심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반드시 허용하고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거부나 거절의 의사표현도 얼마든지 상관없으니까요. 앞서 예로 든 젓가락을 손에 든 갓난 아기의 경우처럼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천진난만한 아기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콘센트를 쑤시는 걸 허용하면 아기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불보듯 뻔한 일이기에 아기의 행동은 결코 받아주지 못하고 야단과 강한 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핍이 아주 심한 사람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으로는 상대방의 결핍된 성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나를 너무나 피곤하게 만드는 상대방의 행동을 일일이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관찰력, 관조력을 높이고 나의 에너지 상태를 강하게 단련시키면 판단과 분별 없이 바라보면서 거기에 따른 나의 반응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자기만의 내면의 흐름을 갖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공감돼요.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욕심내든 그 이면엔 무시받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화장하는 것도 수익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꾸미고 말하고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에 버스를 타고 사람을 만날 때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인간관계들로부터 학습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라는 게 그 인정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이걸 떼어낼 이유도 모르겠고 계속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저 감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무언가 해서 독립도 하고 인정도 받아야 된다는 집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날 지키면서 한없이 감사하고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한 온전한 마음은 참 실천이 어려워서요. 이런 균형에 대해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타인에게서 이해와 인정을 받으려는 심리가 커지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의 이해와 인정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남들의 이해와 인정 따위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가 할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말씀하신 대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사회로부터 학습되고 교육된 결과입니다. 1등만을 강조하는 세상, 외모를 강조하는 세상, 부와 성공을 강조하는 세상, 학벌과 인맥을 중시하는 세상에서는 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현대 물질 문명 사회는 인간의 심리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립니다. 너무 심하게 왜곡시켜버려서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자신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완전 헷갈려서 갈피를 못 잡도록 만들고 자존감의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둬야 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기 힘들도록 만듭니다. 현대사회가 인간의 심리를 아주 심하게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소유 중심의 경쟁체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자원, 한정된 기회, 부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욕구와 욕망, 집착의 마음을 극대화시키거든요. 욕구와 욕망, 극대화된 집착의 마음은 인간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균형을 잃게 만들어 한없이 군중심리에 휩쓸리게 되고 핵심보다는 자극적인 재미와 흥미 위주의 격가지, 군더더기들의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인간 사상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철학과 인문학은 점점 비중이 작아지고 오락,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문화가 번성하죠. 내적인 부분의 역할은 갈수록 줄어들고 외적인 부분의 역할은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혼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은 균형을 잡아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기준점, 중심점을 먼저 확고히 해야 하는데 그 기준점, 중심점을 계속 흔들어대니 갈피를 못 잡고 비틀비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점, 중심점을 찾기 위해서는 바깥을 바라봐서는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세상은 온갖 왜곡과 변형으로 일그러져 있거든요. 너무 심하게 비틀려 있기 때문에 나의 사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삶의 균형감을 찾기 위한 자신의 기준점, 중심점을 찾아가려면 바깥의 외면이 아닌 내면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 기준점, 중심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곡되고 일그러진 에고로부터는 기준점, 중심점을 결코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우리의 본질인 근원, 참나로부터 기준점, 중심점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있게 한 태초의 원인이 바로 근원, 참나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